제41조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호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호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호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호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43조 1항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4조 1항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의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한다. 2항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 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1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2항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6조 1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2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3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 제47조 1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항 제45조 1항의 각하 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3항 제45조 1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집행 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8조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 1항 법원 사무관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 제1항의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을 해야 한다. 제51조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소송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와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을 따른다.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3조 1항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성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제2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에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 행위를 한다. 제55조 제1항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한다. 제1호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제2호 피성년 후견인이 민법 제10조 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제2항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 있는 판정 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6조 제1항 미성년 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 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 후견인이 상대방의 소호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해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2항 제1항의 법정 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 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제1항 법정 대리인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 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제53조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의 서면은 소송 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59조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한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 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 행위는 이를 한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1조 제53조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제1항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 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송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수서법원에 특별 대리인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제2호 법정 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3호 법정 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제2항 법원은 소송 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 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3항 특별 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제4항 특별 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5항 특별 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 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 비용에 포함된다. 제62조의 2 제1항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 특별 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해서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 후견인 또는 임의 후견인도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특별 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내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63조 제1항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제56조 제2항의 소송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 대리와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 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 공동 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 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 행위와 공동 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 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 제1항 소송 목적이 공동 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 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3항,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8조, 제1항, 법원은 제6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허가 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 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 부본도 송달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의 허가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조, 제67조 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제1항,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폭이 인락, 화해 및 소에 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판결을 해야 한다. 제71조,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의 계속적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제1항, 참가 신청은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해야 된다. 제2항,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항, 참가 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 제1항, 당사자가 참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만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지 아니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 당사자가 참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 제1항,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76조, 제1항, 참가인은 소송에 관해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호,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때. 제2호,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제3호,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78조, 재판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해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79조, 제1항,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에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